레오나 너 거의 좀 나갔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번 더 보면 좋을 거야. 자, 이번에 배울 게 운동과 충돌을 배우려고 하는데, 자, 그럼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힘이라는 것이 항상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있죠. 그 아저씨가 누구야? 뉴턴. 그쵸,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아저씨는 힘이라는 것과 운동이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나게 관계가 깊다라고 해서 그것을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것으로 정리했어요. 그럼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힘에 의해서 운동 변화가 어떻게 난다. 그리고 힘이 가하지 않으면 운동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한 거죠. 그런데 이게 법칙이거든. 법칙이라는 말은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게 뭐냐면 관성이라고 해서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1법칙이거든요. 제1법칙. 그러면 이 제1법칙인 관성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은 힘이 뭔지,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에서 힘이 무엇인가? 힘.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한다는 건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두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모양을 변화시키던가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내가 정지해 있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즉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속력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 변화시킨다? 방향까지도 변화를 시켜요. 자, 그러면 힘이라는 건 모양 변화를 일으키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원인.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알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짜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알짜힘은 뭐냐면 어떠한 물체에게 가해줄 수 있는 힘의 방향이 총 4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 4개의 힘을 하나로 합쳤을 때 결국에는 한 종류의 힘만 남게 돼요. 이렇게 한 종류의 파란 색깔의 힘 하나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알짜힘이에요. 그러니까 알짜힘은 조금 더 내가 이해하기 편한 이름으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합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힘을 다 합했다는 거죠. 즉 알짜힘, 합력, 그리고 힘, 이거는 분명히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알짜힘과 합력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힘은 어떻다? 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릅니다. 힘이 좀 더 개념적인 거고요. 알짜힘과 합력은 조금 더 계산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라요, 쓰임새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워서 이러한 힘이 관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배우는 거지. 자, 그럼 거기에 밑줄 치세요. 관성의 정의에 한번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관성의 정의가 뭐냐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가 있어요. 밑줄 쳐야 돼. 너 한 번 더 고무줄 하면 고무줄로 너 머리 칠 거야. 네. 2번 하면 주먹으로 칠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새끼야 반말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유지.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좀 답답한 이야기냐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다? 그냥 당연한 거야. 어차피 하던 거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멈춰있는 건 평생 멈춰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해보세요. 예시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자요. 잡니다. 인지해요? 그 상황? 해요? 본인이 잔다고 인지해? 못해. 저요? 못해. 근데 봐봐. 새벽 3시야. 자고 있네. 얘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계속 자. 언제 깨? 아, 계속 자. 그냥 유지인 거야. 관성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근데 평생 자요? 공주야? 아니잖아. 그치? 공주일 리가 없잖아. 그치? 그거일 리도 없어요. 자, 그쪽은 아니잖아. 그치? 평생 잘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관성은 깨져요. 깨집니다. 자, 평생 굴러가는 물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 뭐가 있어?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같은 우리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는 항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교재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교재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는 애. 어떠한 면에 가만히 이렇게 놓여있어. 이런 애들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어. 근데 위로도 뭘 받고 있냐면 위쪽으로는 이 면에서 이 물체를 받치고 있는 면에서 물체를 받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아래쪽으로 당기고 있는 중력과 그리고 위쪽으로 밀고 있는 뭐가? 면에서 받치는 힘이 서로 어때요? 크기가 같아요. 서로 크기가 같으면 결국에는 알짜임, 합력이 몇인 상태다? 0인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이 몇이야? 0이야. 힘이 0이니까 얘는 움직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뭘 한다? 계속 정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정지한 애는 계속 정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관성을 보일 때는 계속 정지할 때만인가요? 라는 친구가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 동그란 물체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앞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꼴꼴꼴꼴. 그럼 봐봐. 얘도 똑같이 아래쪽으로 무슨 힘? 중력. 위쪽으로 무슨 힘? 면에서 받치는 힘. 이렇게 두 개가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작용하면 얘도 힘이 작용하는데 문제는 뭐야? 얘도 알짜임이 0이야. 왜? 아까도 같았지. 그치? 지금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도 운동 방향 쪽으로는 힘이 작용해야 하네요.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죠. 그쵸? 그럼 얘도 결국에는 힘이 둘 다 어떤 상태다? 둘 다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인 상태다? 0인 상태예요. 0인 상태. 그럼 알짜 힘의 크기가 0이다? 이 말은 뭐가 없다? 운동 변화가 있을 리가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정지해 있던 물체는요, 계속 정지하고요. 이 얘는 속력도 변하지 않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등속 직선 운동을. 자,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네들의 운동 상태 이것이 바로 뭐다? 관성이다라는 거죠. 관성. 그러면 관성의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치세요. 관성의 크기. 관성의 크기라는 건 성질을 더 잘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거 야구공이 있고, 그리고 볼링공이 있어요. 자, 내가 똑같은 힘으로 둘을 던진다라고 해보자. 완전히 똑같은 힘으로. 완전히 똑같은 힘으로 둘을 던진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조건이 뭐야?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힘으로 얘를 던진 거야. 그치? 자, 운동 변화가 큰 건 누구일 것 같아요? 볼링공 아니면 야구공? 볼링공. 그쵸? 볼링공이 더 작죠? 이 멍청아. 내가 운동 변화가 큰 거 물어봤지? 더 작지? 왜 그럴까? 더 어떠니까? 크기가 커서. 아니죠.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그치 그거야. 그치? 맞아. 자, 질량이 얘가 훨씬 크니까 어때요? 내가 똑같은 힘을 가해도 운동 변화가 어떻다? 작게 난다는 거지. 써야지. 그러면은 현우야 거기 밑에다가 빗줄 치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무슨 아는 척하고 있으면 땡이야. 그러니까 뭐다? 질량이 클수록 뭐 하기가 어렵다? 운동 변화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이제 운동 변화가 어렵다라는 건 사실 선생님 기준에는 굉장히 국어적 표현이죠. 그러면 이건 뭐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변화가 어렵다? 아니죠. 유지가 더 잘 된다. 즉 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관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에 따라 관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써야 돼. 여기 동그라미 뭐다? 질량이에요. 킬로그램. 크기는 중요해 안 해? 안 해. 질량만 중요해. 자, 그러면 이 관성이 나타나는 사례를 한번 좀 볼까요? 사례를. 사례 현상을 좀 볼까요? 그럼 관성이 나타난 사례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얘네들은 직접적인 힘은 가하지 않아요. 직접적인 힘은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성을 보일 때가 대부분 다 언제야? 관성을 보일 때가 알짜임이 어떤 상태야? 0인 상태야. 그런데 힘을 가하라고? 여기가 힘이 부딪혀야 된다고? 그건 아니지. 잘못됐지. 즉 직접적인 힘이 가하지 않아도 뭐 할 때? 운동이 생길 때가 얘가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대표적인 거. 자, 여기 바구니에 이렇게 생긴 바구니에 여기에 공을 넣어놨어. 동그란 공을. 자, 그럼 여기다가 여기 앞에 이제 선생님이 얘를 속력이 V인 형태로 운동을 해요. 속력이 V인 형태로. 자, 그럼 봅시다. 이 안쪽에 있는 공은 똑같이 어떻게 가요? 얘도 똑같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통 속에서 정지해 있는 거지 사실 밖에서 보면 얘도 어떻게 가고 있다? 앞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야 멈춰 정지해 라고 했어. 자, 멈춰 정지해 라고 한다는 말은 뭐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뭐를 주고 있다? 가속도를 준다라는 말이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멈췄어. 정지했어. 그러면 딱 정지했습니다. 바구니 정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나는 관성이 있어. 어떤 관성? 나는 앞으로 가야 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동을 하죠.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야? 뭐야? 바깥은 다 멈췄는데 왜 너는 앞으로 밀려나갔니? 왜 앞으로 갔어? 이게 되는 거야. 자신이 운동 상태, 내가 움직이던 걸 유지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앞으로 이동을 했죠. 이게 한 가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원래는 정지돼 있었어. 좀 더 긴게 해드릴게요. 좀 더. 원래는 정지해 있었어. 그런데 정지해 있던 애를 선생님이 얘는 이제 다시 뭐하라고? 운동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럼 얘는 가속도를 어디로 가해줘야 돼요? 가속도를 앞쪽으로 가해줘야죠. 앞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이제 움직입니다. 여기다 대면 되구나. 움직였어. 근데 봐봐, 얘는 어디에 있어? 얘는 여기에 그대로 있어. 그대로. 왜 그럴까? 얘는 뭐 했기 때문에? 정지하던 놈이 그대로 어떻게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야. 근데 자 봐봐. 그런데 이 통 안에서는 얘가 원래 있던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 여기였어. 여기 주황색으로 점 찍은 여기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얘 왜 뒤로 이동했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해됐어? 가려. 막혔지? 잘했다. 서울구경 좋지? 나도 하고 싶다. 서울 구경이요? 여기 서울이잖아. 난 강남보다 강북이 좋아. 강북이 어디? 왕이 살던 곳이잖아. 강남은 현재 왕이 살던 곳이. 경복궁 있어요. 강북에 있잖아. 강남에 있니? 강북에 있어요. 경복궁 안 가봤어? 가반 세종 거기 있잖아. 예? 아닌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자, 너 혹시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니? 맞아? 맞아? 네. 역시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구나. 근데 저 가봤어요 경복궁. 나도 가봤어. 근데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자. 안 가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자, 봐봐.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처럼 된다? 뒤로 이동한 것처럼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힘을 가해진 건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얘네들은 주변 상황이 변하면서 내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지했고 우리 원래 가고 있었는데 왜 나만 간다고 얘기해? 야, 우리 원래 멈춰 있었는데 네가 앞으로 가서 내가 뒤로 밀린 거잖아. 근데 왜 나보고 그래? 이런 느낌인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관성의 사례라고 해요. 그럼 관성은 진짜 쪼잔하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자신이 원래 운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걸 유지한다. 라고 해서 얘를 운동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정지하던 걸 정지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고 해서 정지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성에 대한 사례를 판단할 때 첫 번째, 물체를 먼저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물체가 관성을 보이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옆에 보이는 그냥 단순한 예시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요즘 너무 좋아. 그래서 하이라이트 쳐져 있어. 종이를 튕기면 이래. 자, 두 가지예요. 관성을 보이는 물체한테는 직접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종이는 이 문제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거죠. 근데 움직였어. 내가 직접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움직인 애가 있어. 누구야? 동전이야. 그죠?
정지하려고 해서 그냥 아래로 툭 떨어진 거죠. 이런 것처럼. 자, 그리고 휴지.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긴다. 근데 끊어져. 그럼 빠르게 잡아당기면 정지관성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휴지 모체는 정지에 있고 내가 당긴 것만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관성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관성법칙. 그래서 관성법칙은 뭐가 없을 때? 힘이 가해진 게 합이 0뉴턴일 때 얘는 뭐 한다? 운동 상태를 유지, 즉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까지 알려줄 거거든요.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제2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뭐냐면 가속도 법칙입니다. 가속도 법칙. 그러면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 무슨 일이냐? 뭔 차이냐? 얘는 힘이 몇이 아니다? 0이 아닐 때예요. 0뉴턴이 아닐 때인 거야. 그 힘이 0뉴턴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아래쪽에 있는 문구도 반대가 돼야 돼. 얘 운동 변화 있다. 자,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럼 운동 변화가 뭐냐? 바로 운동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라고 해요. 가속도.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 자, 그러면 운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애가 뭐가 있냐면 물체의 가속도에게 영향을 주는 거. 첫 번째, 얼마만큼의 큰 힘으로 당기는 거야. 큰 힘으로 당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질량이 영향이 있었죠. 운동 변화에. 그쵸? 아까 전에. 그래서 얼마만큼의 질량이 큰 물체로 질량이 얼마인 물체에게 가하는가야.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질량이 클수록 운동 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말은 얘네 둘과 가속도의 관계를 보면요. 힘과 가속도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가속도는 서로 비례. 그렇지.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질량과 가속도는 서로 반비례. 그치.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정리한 식이 뭐냐? 두 가지를 정리한 식은 바로 가속도는 뭐분의 질량분의 힘이다 이거예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외우기 쉬운 뭔가 오메 법칙처럼 바꿔서 외우면 뭐라고 외운다? F는 ma 이렇게 외우죠. 저거 아인슈타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뉴턴이요. 아, 맞다. 뉴턴. 뉴턴의 제2법칙이라니까요.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중력의 크기 있잖아. 자, 아래로 받는 중력의 크기 뭐 곱하기 뭐였어? 중력?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냥 가속도가 아니라 중력 가속도. 그렇지. 중력 가속도인 거야. 애초에 여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힘이잖아. 이게 중력은 힘이잖아.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이 가는 특별한 가속도 G 상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형태다. 그래서 요게 애초에 이야기가 된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요거 조금 이따 필요해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다정아, 너 그러면 이거 끝나면은 다시 그거 할 거야? 아, 내가 말이 주어랑 목적어를 아예 그냥 다 지시대명을 썼네. 그 뭐냐 그 수요일반으로 다시 갈 거야? 수업 끝나면 어. 언제 끝났지? 선 거기 다시 지우지 마세요. 자식이 명령을 해. 와, 자식. 잘 나쁘다. 그러니까 빨리 써 얼른. 잘 모르겠어? 아 수학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네. 그럼 한 달짜리라고 하지 않았어? 너 모르는 거지? 물어본 적이 없지?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이어서 할게요. 보자 얘들아,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운동량이라는 게 나와. 운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은 뭐냐면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량이 나오는데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그냥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특정한 속력으로 V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합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 이제 운동량을 왜 하냐? 원래는 우리가 그냥 속도만 봤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랬거든. 사실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하고 처음 공부할 때 중학교 3학년 거 배울 때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겁나 나왔어. 근데 갑자기 이제 운동량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자 중력이 이상한 거야. 왜냐면 어떠한 물체한테 똑같은 가속도를 부여한다는 게 이상한 거야. 그게 왜냐면 중력이라는 주체자가 이 중력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이주원, 이쪽에 있는 추승연 그냥 아무 물체 상관없어. 이쪽에 있는 전연우 다 상관없이 그냥 뭐로 땡기는 거야? 질량이 다른데도 똑같은 가속도로 다 땡기고 있는 거야. 와, 이건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야. 자, 이게 지구가 아니라 저는 전현우야. 1번 이주원, 2번 이다령, 3번 추승현이야. 자, 봐봐. 얘는 우리 셋을 당길 때마다 어떻게 당겨야 돼? 똑같은 힘으로 당기겠지. 보통 당긴다라고 하면 끝이? 그럼 우리 셋의 질량이 달라.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어? 각각의 가속도들이 다 달라져요. 아 맞아. 전부 다 달라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상이야. 우리가 갈 때는. 그지?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섬세한 컨트롤로 뭔가 다른 힘을 당긴다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어떠한 물체에게 속도를 부여할 때는 뭐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질량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납득을 하라고 이게 그래서 나왔구나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운동량은 사실상 문제 풀 때 뭐냐면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알겠죠? 이 앞에 있는 개념 따위는 그냥 나중에 그냥 이게 판단할 때 그 대학교 때 공부 원론적인 거고 그냥 지금은 좀 더 계산적인 교과적인 걸 하자면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기호로 쓰면요, 운동량은 P, 그 다음 질량은 M, 그리고 속도는 V죠.
단위는 어떻게 하냐? 단위는 뒤에 단위를 그냥 그대로 곱하세요. 질량 단위는 뭐? 킬로그램. 속도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죠. 따라서 운동량의 단위는 뭐가 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는 법, 그 다음에 단위, 글자로 보는 법 아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건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속도와 변위, 그러니까 속도와 속력 차이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이 포함된 이야기고요. 속력이라는 건 방향이 포함되지 않은 친구예요.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방향이 있습니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아요.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P는 이렇게 나오겠죠. 속도의 방향. 그럼 방향을 표현할 때 선생님 뭐 쓴다고 했어? 예전에 부호 쓴다고 했죠. 그쵸? 자, 질량이 2kg인 짜리가 이쪽으로 3m/s로 오고 있고 질량이 3kg 짜리가 2m/s로 오고 있어요. 얘 A, 얘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둘의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아요. 크기가 같아요. 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니까? 2 곱하기 3, 6kg m/s니까. 그러면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B의 운동량의 크기도 똑같아요. 얼마예요? 6kg m/s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어때요? 얘는 위쪽에 있는 친구와 서로 방향이 어떻다? 반대. 그렇죠,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친구한테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가는 운동량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호가 뭐가 된다?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곧 뭘 나타낸다? 방향을 나타낸다. 방향을 표현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은 하고 선생님하고 10분 쉬었다가 충격량부터 다시 진행할게요. 필기해. 필기해야 돼. 네, 당연하죠. 아이씨. 안 있죠. 섭섭하다. 선생님 와봤다. 수학쌤은 저희 수학쌤 머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화학쌤은 맨날 떡져 있던데 머리가. 그건 진짜 떡일 수도 있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느낌. 비난하지 마. 나쁜 자식아.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물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정지한 물체가 곧 힘을 받아서 얘가 이제 운동을 하죠. 왜? 얘가 힘을 가하면 뭘 줄 수 있으니까? 가속도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힘을 가해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었다. 운동을 늘렸죠. 그쵸? 그럼 이때 이 힘을 가한 주체는 이 물체에게 뭐를 가했다? 충격량을 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운동량의 방향으로, 미안해요. 충격량의 방향이 힘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곱하기 작용한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기호는 충격량 I는 뭐가 나와? 힘 곱하기 델타 T 걸린 시간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 시간의 단위는 세크가 돼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충격량, 어떠한 물체에게 충격량을 가해줬을 때의 이야기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을 또 알아야 돼요.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떠한 물체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 그러면 변화의 방향이 어디란 뜻이에요?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뭐를 가했다? 충격량을 가했다. 즉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반대쪽으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 그 방향으로 또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의 방향이 항상 어떻다? 충격량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 힘을 나타내는 충격량은요, 기록, 시간에 따른 기록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힘 그래프. 자, 시간 힘 그래프에서 특정 힘을 일정 시간 동안 쭉 준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를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하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정한 힘을 주는 상황이 뭐 많아? 아니야. 그 많지 않아. 그러면 시간인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콩 때리죠. 그럼 순식간만 빡 아프죠. 잠깐 아프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맥스 힘이 최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이것도 보면은 이 면적이 곧 뭐일 수 있어? 충격량일 수 있거든. 근데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해? 내가 적분하라고 시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특정 이 힘의 평균 힘을 찾는 거야. 평균 힘. 평균 힘을 딱 찾아서 이 네모를 만들었을 때 뭐와 같다? 이 네모칸 초록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면적과 그리고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같은 뭐를 찾는다? 평균 힘을 찾는 거지. 그러면 이 평균 힘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충격량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평균 힘을 찾아낸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을 테니 그거는 생각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면이 같고 면의 모양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 면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충격량. 그러면 이 충격량과 운동량을 왜 따로따로 우선 배우냐? 그냥 표현 방식과 연산 방식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파벳 소개하듯이 원소 소개하듯이 물리량을 소개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길이를 설명하는 거야. 길이. 길이는 단위가 뭐야? 미터야. 보통 쓰는 게. 그치? 길이는 어떤 걸 의미해? 길이가 의미하는 거? 진짜 말 그대로? 길이를 설명해봐. 그치? 그치? 길이가 뭐야? 이거야. 거리야, 거리. 어떤 지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길이라고 해. 우리는 그러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해됐니? 그것처럼 알려준 거야. 얘들아, 물리에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있고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 있어. 이런 그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방향은 이렇게 판단을 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얘네들을 왜 엮어서 배우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자, 가만히 있던 물체에게 힘을 가했죠. 힘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뭐를 걸린 시간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뭐가 생겼어? 속도가 생겼어. 원래 정지해 있던 놈인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은 0인데 t초 후에 가는 운동량이 생겼어. 얼마로? 질량 곱하기 속도. 너무 크게 잡자. 질량 곱하기 속도로 생겼어. 그거 내가 이거 생긴 거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딱 봐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즉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을 해줌으로써 뭐가 생겨버린 거야? 이게 생겼어. 원래는 없었고. 그러니까 뭐다? 나중에서 전부 빼줘야 되는 거지. 즉 충격량의 크기는 뭐와 같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다? 충격량의 크기는 뭐와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외우면 돼.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물리라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죠. 증명을 해야 돼. 자, 증명을 해봅시다. 가속도는 걸린 시간 델타 t분의 뭐였죠? 속도 변화량 v-0이었어요. 그쵸? 0은 끝까지 쓸게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뭐도 구할 수 있었어? 가속도는 뭐가 됐다? 질량분의 힘이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식과 이쪽에 있는 우항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정리해보면 n분의 f는 뭐가 되는 거야? 델타 t분의 뭐가 된다? v-0이죠. 그렇죠? 양변 크로스에서 통분하면은 뭐가 나온다? f 곱하기 델타 t는 뭐가 나와? mv-0이 나오죠. 그대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다 내가 가한 운동량은 충격량은 그 뭐가 된다? 운동량 변화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사례를 보는 거지. 사례. 첫 번째 사례 되게 중요한 사례인데요. 뭐냐면 내가 힘을 가해서가 아니야. 나는 힘이 많이 없어. 근데 뭔가를 되게 더 빨리 내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 이게 빨리 나가게 하고 싶어. 속력을 되게 크게 하고 싶어. 속력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돼?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돼.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다? 시간을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해요? 자연스럽게 충격력이 증가하죠. 충격량이 증가하죠. 그럼 이렇게 충격량이 증가한 순간 뭐가 늘어나게 된다? 운동량 변화량 값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밖으로 빵 하고 나가는 뭐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중 운동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 거리예요. 거리. 총신이라고 하죠. 옆에 아래쪽에 있는 대포라든지 총신, 빨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빨대 주둥이를 내가 후 불 거야. 그런데 휴지 덩어리를 여기다가 꽂고 시작해서 여기서 발사시키냐, 아니면 여기다가 꽂고 해서 발사시키냐, 이거는 차이가 있죠. 왜냐면 이 파란 색깔에는 힘을 받는 시간이 여기 길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황 색깔 친구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어? 더 끝까지 받을 수 있죠. 그치? 그냥 힘을 더 받는 시간이 얘가 더 큰 거야. 자, 이러면 똑같은 질량을 가졌더라도 바깥으로 나왔을 때 파란색 아이보다는 누가 더 빠르다? 요 주황색 아이가 더 빠를 확률이 높다는 거지. 빠르다는 거지 분명. 이해됐니? 그래서 이 총신의 거리가 곧 뭘 증가시킨다?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운동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야구, 타자. 타자들이 스윙을 하잖아, 그치? 스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야구 배트가 이런 식으로 있다가 스윙을 이렇게 슝 하죠, 그치? 이렇게. 야구 배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가만히 공이 딱 왔을 때 공이 이렇게 멈춰 있어. 졸라 실감나는 공표야. 금방이라도 사람 움직이 날아갈 것 같죠? 그죠? 자, 얘는 여기서 내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통 튀어나가는 거야, 그냥. 왜? 내가 힘을 어디까지만 가했어? 여기까지만 가했으니까. 그런데 얘를 끌고 가서 어디까지 보내? 계속 끝까지 스윙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힘을 가한 시간을 더 어떻게 늘리는 거지. 그지? 각도가 크면 클수록 힘을 가한 시간이 더 어떻게 돼? 늘어나게 돼. 자,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될 때라 되는 거지. 그냥 될 때라 되라 식으로 가는 거지. 네 공은 언제 떠나든 상관없으니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스윙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중간에 멈춘다라는 형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중간에 내가 힘이 들어와서 반대로 져버리거든. 왜냐면 그리고 또 공이 언제 떠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끝까지 밀어치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각도를 크게 하여서 어떻게 한다? 더 많은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홈런 타자들이나 이제 장타자들은 대부분 다 어떻다? 멀리 보내는 선수들 보면은 스윙을 크게 하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옆에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뒷장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자, 그럼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장치, 충돌, 그리고 안전장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충돌과 안전장치가 무슨 연관이 있냐? 이게 우리가 힘을 전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슉 간다라고 했을 때 다른 물체 얘가 와서 부딪히면
그대로 충돌 힘을 받아요. 그대로 힘을 받아. 그러니까 아파. 매우 아파. 얘 어떻게 돼? 날라가지. 그렇지. 움직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아픈 건 결국에 누구한테 의해서 결정이 나냐면 얘한테서 결정나. 얘가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야. 자, 이런 거지. 현우가 걸어와. 부딪혀. 덤프트럭이 와서 부딪혀. 누가 더 아파? 덤프트럭. 덤프트럭이 아플 확률이 높아. 어쩌면 아픔도 못 느끼고 갈 수도 있어. 그지?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내가 받는 충격량은 누구에게서 결정나는 거야? 얘가 가하는 충격량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가하는 충격량은 뭐에 의해서 결정나? 이 친구의 운동량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즉, 이 친구가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오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충격량이 결정이 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모양 변화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힘에 의해서 일어난다. 힘. 충격량이 크다고 해서 내가 받는 아픔과 내가 받는 모양 변화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아픈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바로 충격력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충격력입니다. 충격량 아니고요. 충격력입니다. 그럼 충격력을 쉽게 말해서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평균 힘을 이야기해요. 평균 힘. 평균 힘입니다. 자, 아무리 나한테 큰 힘이 오더라도, 큰 충격량이 오더라도 충격력이 작으면 어떻게 돼? 살아요. 삽니다. 안 아파요. 왜? 그럼 차한테 맞는 시간이 어떻게 하면 돼? 길면 돼.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나한테 왔어? 순식간에 꽝 하고 가면은 어때? 아플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차에 붙어 있어. 마치 통과 제리 마냥 붙어 있어. 붙어서 어떻게 돼? 떨어지지 마. 충돌 시간을 길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 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나 안 아프게 돼. 그죠? 하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충격력에 대한 대표적이 뭐냐면 달걀 낙하 실험이 있어요. 달걀 낙하. 질량이 똑같은 달걀을 질량이 M인 달걀이 있어. 얘를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지표면에. 표면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보자. 우리 자유낙하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얘가 아래쪽으로 슉 떨어지잖아요. 그쵸? 중력가속도를 받아. 그러면 이 아래에 왔을 때 속력이 사실은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죠. V라는 속력으로 갖고 있어.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 아래쪽에 뭘 가해요? 충격력을 가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또 힘을 받죠. 이렇게. 각각 힘을 받아요. 충돌할 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얘는 그 다음에 정지하게 되겠죠. 멈춘다는 거지. 멈출 거야. 자, 그럼 보자. 얘는 깨져요. 무조건 깨져요. 왜 그러냐? 얘가 받은 힘의 크기는 어떠니까?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계란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계란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지. 운동량 변화량과.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나중 건 0이고 처음 건 mv다. 즉 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mv만큼의 크기를 받아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말은 그거겠죠. 힘은 앞으로 아래로지만 미안해요. 속도는 아래로지만 힘은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즉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의미겠죠. 이 방향의 의미는 되게 중요해요. 요거 체크 잘하세요. 선우야 그 책 가리면 안 돼.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지금 이거.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그럼 계란이 받은 여기서 받은 평균 힘 충격력은 얼마가 될까요? 충격력은 바닥과 닿은 시간 분의 뭐가 된다? mv가 되겠죠. 왜? 이게 충격량과 똑같으니까. 그치? 아까 전에 평균임 어떻게 구했었어? 평균임 시간분의 충격량이었잖아요. 이해됐니? 근데 옆에 똑같은 실험을 하나 더 해. 옆에다가 계란을 똑같은 질량을 놓고 이번엔 어디다 떨어뜨리냐면 방석에 떨어뜨려. 방석에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은 높이에서 내려오니까 어떡하? 똑같은 높이에서 내려오니까 속력은 똑같아요. V로. 자, 그런데 얘는 좀 다르죠. 다른 점 하나가 있죠. 똑같이 계란에 대해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얼마가 같으니까? 계란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을 거니까. 그럼 이것도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v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받는 뭐가 달라? 여기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달라요. 쿠션에서 받는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자, 그러면 쿠션에서 받는 충격력은 뭐분의? 쿠션에서 가해지는 시간분의 뭐가 된다? mv가 되는 거죠. 근데 보다시피 어때? 쿠션에서 받는 시간이 누구보다 커? 바닥에서 받는 시간보다 크잖아. 그 말은 쿠션에서 받는 평균 힘, 충격력은 누구보다 작다? 바닥에서 받는 평균 힘보다는 작다는 거야. 자, 이 두 가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시간, 힘 그래프로 바꾸면 자, 첫 번째 저 바닥에서 떨어지는 친구는 평균 힘이 되게 크게 나와요. 이렇게 크게 나오죠. 평균 힘이 이쯤 있겠지. 여기 있지. 그럼 바닥에서 받는 그런데 뭐 쿠션에서 받는 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평균 힘이 어디쯤이야? 여기쯤이지. 그치? 어때? 확 낮아졌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야? 둘의 뭐는 똑같아? 충격량은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왜 똑같다? 본인이 받는 뭐가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즉, 바닥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쿠션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근데 뭐 차이다?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가 줄었다? 바닥에서 받는 평균 힘과 쿠션 위에서 받는 평균 힘이 달라졌다라는 거야. 이거는 아까와 좀 다르죠. 아까와 다르게 얘는 시간을 증가시켜서 뭐를 줄이는 거다?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운충돌과 안전장치의 정리, 이론입니다. 이론, 개념이에요. 그럼 사례들을 볼까요? 여기 파트는 사례가 엄청 중요해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에어백. 에어백도 꽝 터지면 어떻게 돼? 내가 에어백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충돌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지. 자, 그리고 자동차 범퍼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범퍼가 부서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찌그러지지. 그럼 찌그러져 들어가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설치된 보도블럭 난간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자동차가 받는 힘 자체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호대나 이런 데 보면 안쪽에 좀 약간 폭신한 부분이 있죠. 그쵸? 그런 것도 전부 다 시간을 늘려서 어떻게 한다? 충돌하는 힘을 줄여준다. 자, 그리고 야구 선수 이제 포수.
포수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계속 받아야 돼. 그러면 어쨌든 포수가 받는 요 충격량은 투수한테 결정돼. 투수 보고 와서 살살 던지라고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세게 던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아파야 돼. 아프면은 어떻게 돼? 계속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이 날라오면 어떻게 한다? 글러브를 살짝 빼서 어떻게 한다? 충돌 시간을 늘리는 거지. 이해됐니? 현우야 그만 자. 그러면 책 피고 따라와.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이거 가운데 야구 글러브. 야구 글러브 했지. 그치? 그럼 어디 해야 돼? 옆에 이제. 높이 뛰. 그치, 높이 뛰기 해야 돼. 높이 뛰기 같은 경우도 뭐야? 매트가 이제 폭신하게 있어서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모든 기둥의 스펀지, 그 다음 에어매트, 뽁뽁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안전벨트가 있어. 얘들아, 옆에 나와있죠. 왼쪽 끝에 쪽에. 안전벨트는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 관성을 막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운동의 충격력을 줄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앞으로 운동하던 관성을 나가지 마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너도 멈춰 이렇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는 안전장치지만 원리가 달라요. 그거 걔네들은. 알겠죠? 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이 173페이지 풀어보시고요. 선생님하고 또 문제 풀어봐야 되니까 우선 그거를 풀어보시죠.